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좌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드승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 주간 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 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전,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조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고쿠우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 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시노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시노쿠보 일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시노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시노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 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시노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 등의 성지로 불린 하라주쿠입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방문객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대부분의 가게가 고사 직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그나마 한국 브랜드와 관련된 매장은 나은 측에 속하는 편이죠. 아모레퍼시픽 일본 지사 관계자는 고투 트래블 이후 한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라인프렌즈 측 역시 방탄소년단과의 캐릭터 협업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라인프렌즈 매장을 방문한 한 고등학생은 하라주쿠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시노쿠보는 한국적인 것들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라서 좀 더 끌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게 세련된 유행에 속했었는데 말이죠. 2020년인 현재는 상황이 역전돼 고등학생이 말한 듯이 한국적인 게 더 세련됐다는 것처럼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포털 라쿠텐 조사를 보면 한국은 5년 연속 10대 여성들이 패션을 참고하는 국가 1위를 지키며 Z세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민간 교류가 수개월째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셜 네이티브 세대이자 Z세대로 불리는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중 고교 교복은 주름진 스커트에 재킷의 조합이거나 세일러복이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1970에서 80년대 교복과 유사한 모습인데다 색상조차 갈색이나 남색처럼 어두칙칙하죠. 그에 반해 한국 교복은 타이트한 스커트나 주름이 큰 치마, 베스트로 옷맵시가 좋고 일본 교복보다 색이 화려한 느낌이기에 10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의 인기로 수요가 생기자 한국 교복 대여점이 일본 도쿄 시노쿠보의 문을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여점을 찾은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유행어인 인생샷을 찍으며 한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맥주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발광하는지 말이죠. 물론 어느 한쪽의 것이 우수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창의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맥주자를 포함한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산다, 일본에게 발광한다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입을 함부로 놀렸고, 그 결과 강력한 입국 규제로 인해 하라주쿠의 상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노쿠보에는 지금도 한국의 유행을 즐기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죠. 현재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한류를 통해 일본에서 또 어떤 한국의 문화가 유행할지 기대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로 이뤄진 영국 옥스퍼드대 헬릭사레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5개국의 코로나 감염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감염률 0.06%로 조사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7월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국가 1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 OECD 1위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수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은 지구촌 중심 국가로 변모하며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1.09%로 가장 높게 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기고 있는 데다가 누적 확진자 수도 10만 명을 넘기는 등 일본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일본 열도에서 충격적인 창조 경제가 벌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뚜껑 열릴 정도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배포했다가 조롱거리가 된 첫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가 올해 일본의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전 총리가 올해 3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추진한 첫 마스크 전국 배포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는 올해 일본에서 유행한 30개의 신어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코와 입만 겨우 가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첫 마스크를 쓰고 정부 대책회의에 등장해 전국 모든 가구에 2장씩 첫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곰팡이와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아베노 마스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게다가 한 가구당 고작 2장의 마스크만 배포하는 참 이상한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는 마스크로 눈을 가린 합성 사진과 그림 등 엄청난 풍자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결국 마스크는 회수 조치에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나 전 세계에 충격적인 웃음을 주며 일본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아베노 마스크보다 더 심한 일들이 스가 정권까지 생기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환장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베 정권 당시 실시에 스가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나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은 사실 스가 총리가 관방 장관 시절부터 매우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이제야 와서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투 여행 캠페인은 1조 3,500억 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국내 여행의 대금 중 최대 50% 상당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체 금액의 70%는 여행 대금의 할인으로 30%는 해당 지역의 지역 공통 쿠폰으로 지원했죠. 즉, 애당초 이 캠페인은 관광 수요를 일으켜 여행 사업자와 지역 관광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캠페인의 혜택을 노린 일본의 사업자들이 다양한 꼼수를 발휘하면서 이 캠페인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여행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심지어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발견돼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혼자들만 살겠다고 이러는 시국에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꼼수를 부린 일본의 사업자들도 한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일본에서는 갑자기 운전면허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인 합숙면허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면허 학원들이 죄다 이름을 고투 합숙면허로 바꾼 것이었는데요. 원래부터 있던 합숙면허 프로그램을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신청해서 고투 여행 지원을 받게 만든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고투 여행 캠페인 신청도 해주니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큰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전면허 교육이 큰 인기를 끌자 이제는 운전 학원들에서 모든 교수 프로그램에 고투 포크레인 합숙면허, 고투 대형버스 합숙면허 등으로 온갖 곳에 고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일본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 합숙 프로그램이 문제로 불거지자 그동안 일본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고투 숙박형 요가 라이센스 강습, 고투 영어회화 강습 숙박 플랜 등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불티나게 국가의 세금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개인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고투 다이빙 면허 숙박 플랜과 같은 프로그램은 바다와 가까운 관광지 호텔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인 지도뿐만 아니라 단체 학습을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모두들 여행 캠페인 등록을 하고 와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행 중이다 라고 말만 맞추면 일본의 그 누구도 지원금으로 호텔에 투숙하는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조차 그냥 모든 손님들에게 여행 목적으로 체크인하는 것이라고 수기로 적기만 하면 지원금 사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못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행정 덕분입니다. 진짜 여행객이 여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편법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단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온천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려고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 만든 제도가 이제는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퇴폐 유흥을 판매하는 쿠폰이 되어버린 거죠. 일일이 관광지의 호텔이나 온천을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결국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는데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엉뚱한 곳에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일본 정부 실태에 일본 국민들이 결국은 뚜껑이 열리고 만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지원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관광이 주된 목적이 될 것, 코로나19 방지 대책에 문제가 없을 것, 여행 상품 가격이 정상적일 것,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당연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지정하고 제외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통보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대책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일본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신들의 정책을 고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21세기 지구촌이 아니라 혼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나라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일본이 맞냐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상상하면 할수록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일본 옆에서 지구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IT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찬사를 받았고, 이제는 K-팝을 필두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대단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헛짓거리를 하며 스스로 몰락하는 일본과 다르게 쭉 발전해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고 혁신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나 가고 싶을 정도로 멋진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한복 좋아해줘서 고맙다. 중국의 민주주의도 응원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의 제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이 독립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당시 입었던 한복의 사진과 그림이 여러 장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얼마 전부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푸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한푸는 명나라 시대의 옷인데 최근 중국이 자꾸만 한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 챌린지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전통 의상을 빼앗아갔다며 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 챌린지를 보며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며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원 속 내막을 잘 살펴보면 한복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한푸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느꼈다. 너희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글들은 커뮤니티 외에도 트위터 같은 SNS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부터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글을 남기면 국내 네티즌들은 곧바로 달려가 이 글에 댓글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중국 정부의 천안문 사태 진상 공개와 중국의 민주화, 대만과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라고 중국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은 금기의 단어로 취급되는데요. 공안의 눈이 무서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에 혹여 자신의 글이 공안의 오해가 될까 헐레벌떡 글을 삭제하곤 했죠. 이번 한푸 챌린지에 대한 우리 네티즌들의 대응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한국인이 과거 민주화운동과 독립운동에 입었던 한복 사진을 올리며 한푸가 한복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들에게 민주화를 원하는구나 와 같은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민주화라는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네티즌들이 올린 글에 함부로 반박도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화가 난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비하하는 뜻으로 가서 김치나 먹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네티즌들은 김치볶음밥에 김치찌개를 먹으며 김치를 먹으면 정말 맛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인들을 엄청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당 글을 퍼나르고 있는데 대체 중국인과 한국인 네티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미 과거서부터 중국이 한국의 전통을 뺏으려는 행동의 실태에 대해 이상스쿨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특히나 최근 한국 문화 콘텐츠의 힘을 깨달은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네임밸류에 편승하려 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날이 갈수록 추가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게임까지 침투됐습니다. 샤이닝 니키는 중국 게임사 페이퍼 게임즈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으로 캐릭터들의 여러 옷을 입히는 스타일링 게임인데요. 이번에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인 가온길, 한울이 추가됐습니다. 이를 본 중국 네티즌이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 혹은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다 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페이퍼 게임즈는 한복 의상을 환불, 폐기해버렸죠.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논란이 된 한복 의상은 게임 속 세계관을 반영해 만든 것뿐이라며 단지 게임 속 아이템일 뿐 현실의 옷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또 향후 어떤 서버에도 출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언했죠. 이에 한국 이용자 다수는 게임 속의 치파오, 기모노 모양의 의상은 여전히 있는데 한복만 삭제한 건 그냥 중국 입맛에 맞춘 것 아닌가, 게임사가 한국 동북공정에 일조하는 것 같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당일 샤이닝 니키 운영팀은 공식 카페를 통해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며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또 의상 세트 폐기에 대한 공지 후에도 일부 계정들이 여전히 중국을 모욕해 우리의 마지막 한계를 넘었다며 중국 기업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고 강조했죠. 샤이닝 니키는 출시 8일 만에 12월 9일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샤이닝 니키의 한국 서비스 운영팀은 금일 자정 공지된 서비스 종료 안내와 관련해 당혹감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지글이 따로 올라왔는데요. 해당 글 끝에 굵게 볼드 처리가 된 샤이닝 니키 한국 서비스 운영팀 드림이 적혀있는 걸 본 누리꾼들은 한국 운영팀 불쌍하다, 거지 같은 회사 퇴사하세요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게임 외에도 중국이 한복을 자국 문화에 편입하려는 정황은 예전부터 꾸준히 보였었는데요. 최근 들어선 중국 미인대회, 드라마, 패션쇼 등 각종 중국 컨텐츠에 한복처럼 보이는 옷이나 장신구가 등장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이런 행동은 중국이 최근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적인 K-팝 그룹들이 한복을 의상으로 활용하고 킹덤과 같은 한국 사극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자 자국의 전통 문화로 은근슬쩍 편입하려는 얍삽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한복을 탐내는 걸까요? 중국 문화에 대해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브로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은 매력적이지 않다. 전 세계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중국 노래, 중국 TV 프로그램, 중국 패션을 보고 따라하냐? 솔직히 그녀의 말은 중국의 뼈를 때리다 못해 순살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한복은 중국이 아무리 탐내봤자 이미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의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타임스에 그간의 K-팝 관련 기사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세기가 넘는 한국 스타일이 업데이트되다 라는 제목의 글로 한복인 듯 한복 같지 않은 의상을 입고 공연하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모습이 보였죠. 또 부제목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혁신적 디자이너들이 재창조하고 K-팝 스타들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여러 K-팝 그룹들이 한국적 멜로디와 가사, 기와집이나 궁궐 등의 전통 건축 양식, 전통춤, 전통 소품,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미를 제대로 알리고 있죠. 특히 모두가 알다시피 한복을 입고 무대를 올랐던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외에도 음악과 함께 한국의 미를 퍼뜨리고 있는 뮤지션들이 많습니다. 긱스는 2017년에 발매한 도원경 뮤직비디오에서 가야금 연주와 퓨전 한복 의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원어스 역시 가자라는 곡에서 오늘 달이 좋구나 같은 한국적 가사와 멜로디에 바탕을 둔 곡을 발매했는데요. 뮤직비디오에선 한복, 농악과 탈춤, 부채, 전통가옥 등 온갖 한국적인 멋을 뿜어내는 배경과 소품들로 마치 한편의 멋들어진 국악 공연을 관람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지난 4월엔 2020 글로벌 K-팝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지코와 강다니엘이 발매한 리프레시도 전통적인 리듬, 전통가옥, 상모 돌리기, 두루마기 등을 활용해 한국의 멋을 제대로 살렸죠. K-팝과 혁신적 디자이너로 한복은 날개를 달아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은 오늘날에 와서 다시금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설사 중국이 아무리 왜곡과 선동을 할지라도 또 얍삽한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 뒤에는 중국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해악의 민족,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봉준호 감독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벌어졌던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파괴시켜버리는 잘못을 스스로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을 몰상식하게 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라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창의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을 더욱 널리 알린다면 절대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소프트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